원장님, 그런데 저희 맘카페 왜 홍보하는 거예요? 저희 캠퍼스에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맘카페 홍보를 하려는 거죠. 홍보 영상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학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영상 만드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제가 질문한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한번 피드백을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팀이 새롭게 조금 더 버전업이 되면서 신입사원들이 최근에 입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클레임 건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맡겨진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 뿐인데 팀장님의 이러한 피드백이 그저 잔소리로 다가왔던 것이고, 팀장님 입장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팀원들을 보면 이제 답답함이 이제 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코칭 때 어김없이 이 클레임 건수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팀장님이 이제 점점 화가 끓어오르던 차에 한 신입사원이 갑자기 용기 있게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발언권을 줬었고, 그 질문을 들어보니, 아니 팀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귀책 클레임 건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황당할 노릇일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이도 없으셨고, 하지만 어쨌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 귀책 클레임 건수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도와 의미를 설명을 하니까 같이 있던 팀원들이 갑자기 라고 하더니 그제서야 이 클레임 건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팀장님 입장에서도 그때 이후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 팀에 대해서 OKR이 진행상이 마무리가 되고, 최근에 이 팀장님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주 전이었었는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코치님, 그때 그 대화를 하기 너무 잘했던 것 같다고. 이제는 팀원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까 그나마 조금씩 이 클레임 건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업무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이번 주의 테마가 개별적 인재 관리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모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CS팀이 클레임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네요. 저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승질 날라고. 저도 매우 승질이 났습니다. 저 또한. 네. 그 맥락과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그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맥락을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피드백할 때 중요한 또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은 맥락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원인을 찾을 때 플러스 원인과 마이너스 원인을 잘 찾았는지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앞전에 했던 같은 회사의 영업팀입니다.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따내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간 계획이 어디 기업 PT하기, 그래서 주간 결과가 어디 기업 수주 여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OKR 구글 시트에 늘 주간 계획과 주간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팀에 매번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PT 완료는 돼 있지만 이 팀의 KR의 진척 결과가 점점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영자, 대표님 입장에서 굉장히 점점 왜 이렇게 수주가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이러한 피드백이 오가기 시작을 했고, 이 팀 입장에서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부장님도 이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려던 차에 이 부장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대리, 이번에 근데 수주가 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떨어졌던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잘했던 부분이랑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잘했던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그 기업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안을 했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지만, 아쉬웠던 점들은 그 기업에서 원하던 그 가격 구성대로 우리가 제안하지 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근데 저희 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부장님도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질문을 하신 것 같다.
저희 앞으로는 좀 이 피드백 미팅을 할 때에 PT가 되든 안 되든 잘한 부분들과 또 안 됐던 원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 한번 기록해 봅시다 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에서 꾸준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잘했던 원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또 안 됐던 원인들을 기록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 PT 때 잘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또 못했던 원인들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KR 달성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심지어 한 주 동안에 3건의 수주가 있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B2B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AAR 할 때 차이와 그 원인은 꼭 부정적 차이뿐 아니라 긍정적 차이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지식과 노하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간 회의할 때 플러스 포인트, 마이너스 포인트 같이 보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PT 하기, 네네. 이제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행동을 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팀장이나 경영자분들이 볼 때 굉장히 답답한 지점도 좀 있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피드백 잘할 수 있는 목표 관리가 되거나 그렇습니까? 피드백을 할 때 목표 관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뭐뭐 하기 뿐만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그 결과값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학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네, 여기는 영어 학원이고요. 네. 전국에 6개 지점의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는 영어 학원입니다. 이 영어 학원도 같은 상황을 마주했었었고 복장을 보니까 네. 뭐 겨울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죠. 옷도 두툼하고 네. 또 당시에 제 얼굴도 굉장히 통통한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올해 한 연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올해 1, 2월 1, 2월 때였었습니다. 달에. 네. 이제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 수들을 굉장히 그때 높게 농사 잘 놓치면- 지어야죠. 맞습니다. 이때 농사 제대로 안 지으면요. 한 학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더욱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에 대한 그 예민함 그리고 더욱더 그 중요도를 강조하던 차였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이때도 이제 주간 교모회에 제가 참관을 하고 피드백 대화를 나누던 중에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매번 주간 계획에 셔틀버스 노선 변경하기, 아하. 무슨 교재 제작하기, 맘카페에 홍보하기, 홍보 영상 제작하기 다 이러한 수행이네요. 네, 이런 수행들만 나오니까 원장님은 이제 답답한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 수를 높여야 되는데 무슨 주간 계획을 보면 매달 재다하기, 수행하기 이런 목표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피드백을 해야 되냐라는 잘 질문을 걸렸네요. 하시더라고요. 이때다. 잘 걸렸네. 네, 제 낚싯줄을 얼른 던졌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희 맘카페 왜 홍보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그야 저희 캠퍼스에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맘카페 홍보를 하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홍보 영상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야 저희 학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영상 만드는 거죠. 원장님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제가 질문한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피드백을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질문해서 원장님이 답한 것처럼 팀장님들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질문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뭐 알보시고라고 하죠. 알려주고, 보여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오늘 공약으로 한번 수행하기와 같은 주간 계획을 적었을 때 방금 코치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행동 왜 하려는 거예요? 어떤 결과 얻고자 지금 이 행동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하. 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시간이 지나고 원장님하고 제가 그때 이제는 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치님, 제가 진짜 그 질문하기 잘했다고. 이제는 제가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고 직원들도 이제는 뭐뭐 하기, 뭐 셔틀버스 노선 변경하기가 아니라 우리 학원 학생 수 유입률 몇 % 높이기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결과값으로 목표를 잡는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는 최근에 그러한 피드백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기면 했다 안 했다가 결과고
수행하기로 뭐 노선 변경하기 했다가 변경했다. 피드백이 없죠. 맞습니다. 없죠. 근데 노선 변경하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 혹은 뭐 태우는 학생 수를 늘린다든지 뭐 교통 시간을 감소하겠다라든지 그게 결과물이면 피드백할 거리가 많고 고민할 거리도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영어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주간 목표를 봤을 때 우리의 직원들이 뭐뭐 하기와 같이 예를 들어 아까 전에도 뭐 수주하기, 뭐 PT 하기 그렇죠.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겠죠. PT를 통해서 우리의 매출액 얼마 올리기 이런 그렇죠. 식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매출액이라면은 한번 그 결과값을 우리의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분들이 피드백을 하실 때 수행하기라고 한다면은 이 행동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신다면은 좀 더 결과값에 대한 목표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과 관리할 때 리더가 결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컨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그가 보다 더 성과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피드백이라고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이제 맥락을 다시 한번 당연하다는 건 없다. 네, 맥락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두 번째 플러스 포인트와 마이너스 포인트를 적절하게 좀 균형 잡아주는 거. 네. 잘한 것도 얘기해 주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과 결과를 좀 구분해서 결과에 포커스하게 해주자. 지금 이런 거는 다 또 경영자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안내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름휴가 다녀온 직원이 퇴사 통보를 한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자료들 다 올려놓았고 오픈 카톡방에다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원들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퇴사가 너무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양식들 넣어놨으니까요. 여기 보면 8개 넣어놨습니다. 퇴사 당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김경민의 경영벙커 인재육성 MBA 3강이 있습니다. 비전 프로필입니다. 직원들의 욕구,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어떻게 반영해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지 회사 내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목표에 몰입하는 순간.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객을 위한 사랑, 또 직원들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